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5단원 힘의 작용 중 첫 번째 시간 힘의 정의와 힘의 표현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여학생은 짐을 옮기느라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정신적인 노동이라 실제로 뭔가 물체를 밀거나 당기거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죠. 결국 상자를 옮기는 것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힘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학적인 힘이 무엇인지, 이러한 힘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 야! 고마워. 상당히 AI가 충격적인 영상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 격파를 하는 행위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힘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뜻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검색할 때에는 13가지의 뜻을 힘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요,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작용을 보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끔 하는 것 또한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계나 기구 따위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작용도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엔진의 힘이 좋아 잘 달린다. 자동차라는 물질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철도는 증기와 기계의 힘으로 여객과 화물을 싣고 육상을 쾌조할 것이니,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것 또한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작용의 색이나 그것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도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힘에 못 이겨 배는 결국 파손되었다. 파도의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3번에서는 대놓고 물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아주 정지시키는 작용을 보고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힘에 가장 가까운 정의는 이 13번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물체가 움직이거나 멈추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을 과학적인 힘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힘은 에너지나 능동적인 원인, 정신적인 노동, 국력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힘일 뿐이지 과학적인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운동 속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보고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 방향과 운동 속력을 보고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하는데, 이 운동 상태가 변하면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의 기호와 단위를 살펴볼 텐데, 기호는 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ce의 대문자 F를 따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위는 대문자 N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뉴턴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뉴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이작 뉴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로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을 발견해왔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턴을 힘의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발견을 해냈고요.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이슈인 거죠. 그래서 중력의 단위도 뉴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한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한 YTN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뉴턴의 공식적인 정의는요,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드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뭔가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F는 MA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단위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물체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무게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배울 때 배우겠지만 지구에서 질량이 1kg의 물질은 9.8N의 무게를 가진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죽의 모양을 바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죽의 모양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국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펀맨이 엄청 열심히 뛰어가고 있죠. 운동 속력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손가락으로 지금 총알을 충전해서 운동하는 방향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것입니다. 야구공의 모양이 변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체의 모양 변화는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점토를 누르면은 점토의 모양이 변하게 되죠. 태권도의 선수가 주먹으로 대리석으로 치면은 대리석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충분하게 가해지지 않으면은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탄성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벽돌을 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은 변한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래플린에서 뛰고 있는 학생이 열심히 뛰어도 원래대로 지금 모양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격파 같은 경우는 한번 깨트리면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는 창문을 밀면 창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공을 맞추면 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개가 썰매를 끌면 정지에 있던 썰매가 움직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되면 야구공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코난이 열심히 축구공으로 발로 찬 순간 공이 찌그러지면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차를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공 라켓을 치는 순간 공이 찌그러지면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합니다. 날아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커질수록 물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은 우선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게 되고요. 운동 방향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빠르기가 더 빨리 변하거나 더 빨리 멈춘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힘의 표현은요,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살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이용하면 힘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펀맨이 차를 가격을 하고 있죠. 가격하는 지점이 바로 힘의 작용점입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힘의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앞쪽 아랫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데스노트가 있는데 이 데스노트를 다른 지점에서 한번 똑같은 힘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이나 크기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은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힘의 3요소는요, 힘을 표현할 때 나타내야 하는 3요소이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을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힘의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 그리고 힘의 방향을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낸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물체의 땡땡이나 땡땡을 변하게 하는 원인은 힘이라고 한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은 힘이라고 했었죠.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이었습니다. 힘은 화살표로 나타내며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했었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로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1cm의 화살표가 2N의 힘을 나타낸다면 그림과 같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결국 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례하게 생각했을 때 1cm의 2N이면은 4cm면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8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물체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크기가 5N인 물체의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힘과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10N의 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두 힘의 작용점은 같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작용점은 동일한 위치에 두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간 화살표의 2배의 길이로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힘의 표시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뉴턴을 기리면서 이 단위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힘의 정의였죠. 맞는 말이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힘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알짜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동시에 같은 힘으로 당긴다면 이 줄은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